독일 교외의 한적한 마을. 수십 마리의 들깨떼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듭니다. 그 앞을 막아서는 하얀색 개 한 마리. 한국 진돗개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쑥대밭된 독일 마을 사람들 경악한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몽글몽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TV입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헬레나입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산책이라도 하면 기분이 조금 풀릴까 싶은 마음에 잠시 밖을 나갔습니다. 정말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것인지 큰 마음 먹고 나간 그날의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마음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어디선가 강아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았는데 그곳엔 아직 새끼티를 벗어나지 못한 강아지 한 마리가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그 강아지는 분명 얼마 전 시끄럽던 옆집 베트남 부부가 한국에서 데려온 것이라며 떠들던 강아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옆집 베트남 부부에게 향했는데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누구도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베트남 부부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 도망치듯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강아지는 버려져 있는 채로 말이죠. 오갈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내일 인근의 동물보호센터에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이내 그 선택을 후회했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그 강아지는 종일 뭐가 그리 슬픈지 계속 울더군요.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가 싶었던 저는 집에 있는 소시지를 주며 조용하게 해달라고 달래보았어요. 입맛에 맞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녀석은 허겁지겁 먹으며 제게 이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한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작은 생명도 그저 따뜻한 쉼터와 음식에도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강아지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은 건지 낑낑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녀석은 큰 문제가 없었고 가스가 약간 찬 것일 수도 있다며 간단한 치료를 하자더군요. 보험 지원이 되지 않는 동물병원이기에 간단한 처치에도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얗고 용맹해 보이는 이 강아지가 무슨 종인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진돗개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토종견으로 지능이 높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라고 해요. 귀여우면서도 용맹해 보이는 이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강아지와의 첫 만남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돈을 쓰게 됐지만 비싼 병원비보다는 아이가 괜찮아졌다는 게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걸 말이에요. 독일의 번거롭고 복잡한 입양 절차를 거쳐서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주인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유기견이었고 그나마 저는 비교적 쉽게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강아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맥스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의 행복이 꽉 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맥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엉망이던 집을 청소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삶이었는데 저 작은 생명체 때문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 놀라웠죠. 새롭게 살고자 하니 제 옆에 있던 존재가 맥스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병원까지 뛰어갔을 때, 집을 깨끗하게 치우려는 결심을 했을 때 제 옆에 항상 소꿉친구 헨리가 있어 주었죠. 힘든 일을 겪으며 우리 사이가 단지 우정이 아님을 깨달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 반려견 맥스가 첫 번째로 제 삶을 살려준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줬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올리비아를 낳게 되었는데요. 가장 힘들던 시기를 이겨내서일까요? 제게 찾아온 행복한 시간이 유독 달콤했었죠. 그러나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아무리 순하고 충성심이 높은 강아지라고는 하지만 아기와 함께 지내는 건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부부는 잘 아는 지인에게 올리비아가 성장할 때까지 맡아달라 부탁하기로 하며 맥스와 이별할 준비를 하기 위해 맥스를 데리고 단촐하게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추천해준 캠핑장으로 갔는데 공기도 좋고 넓은 들판이 있어서 맥스가 뛰어놀기에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죠. 차를 타고 여행지로 가는 내내 마음이 쓰여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 삶을 구해준 맥스와 이런 단촐한 여행조차도 함께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맥스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해맑은 미소와 함께 연신 꼬리를 흔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올리비아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제 신경과 시선은 온통 맥스에게 가 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맥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뭐가 이렇게 야속하게 흐르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느새 우리 가족은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내내 기분이 울적했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면 정말로 맥스를 보내야 했기에 저는 최대한 웃으며 맥스와 시간을 보냈죠. 맥스가 기억하는 저에 관한 기억이 늘 우울하게 우는 모습인 것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맥스와 보내는 시간이 후회가 없도록 마음껏 즐겼는데요. 시간은 역시나 야속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에서는 아직도 맥스를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밤이 되었고 이 밤이 지나면 맥스와 작별이라는 생각에 그만 소리 없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본 남편 헨리는 이제서야 말해서 미안하다며 이번에 발령을 받았는데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던군요. 오마이갓, 이런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사택이 나온 것이었죠. 저는 맥스를 지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진작 말해주지 않은 남편이 너무나 얄미워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헨리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곧 시골 마을로 발령받는 것은 확실하진 않았고 만약 제게 미리 말했다가 취소된다면 제가 큰 실망을 할까봐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헨리가 그랬던 이유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조금 외진 곳이었지만 마당이 넓은 보금자리에서 서로에게 행복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사는 윌리엄 씨가 숲에서 가끔 들깨가 보여 걱정이라 하는 것 말곤 큰 걱정거리라 할 만한 것도 없었죠. 저와 남편은 이곳에서 살면서 들깨를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렇게 네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며 어느덧 올리비아는 5살이 되었어요. 남편은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아 어느덧 이 마을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남편은 마지막 출근을 했고 저는 행복으로 가득했던 이 고마운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는 올리비아에게 맥스를 산책시켜달라 부탁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함께 해온 올리비아와 맥스는 이젠 둘도 없는 친구이자 남매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날은 잠시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웃 주민이 맥스와 올리비아를 찾으러 다니는 저를 보며 껄껄 웃으며 저를 데리고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셨는데요. 나무의 그늘에서 맥스를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올리비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맥스와 올리비아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기는 했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맥스와 올리비아를 크게 혼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영리한 맥스는 올리비아와 산책을 하고 싶으면 목줄을 가지고 와서 제게 허락을 구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산책을 보내고도 별 문제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해졌기에 맥스와 올리비아 단둘이 산책하는 것에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둘을 산책 보내고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청소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개가 울부짖는 소리였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한 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집을 나와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에 농기구 같은 무기를 들고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중 한 사람을 붙잡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숲에서만 떠돌던 들깨가 무리를 지어 마을을 내려와서 몇몇 마을 사람들은 들깨에게 당해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맥스와 올리비아가 떠오른 저는 제발 들깨가 나타난 곳으로 가지 마라. 길을 빌면서 마을 사람들을 따라 달렸는데요. 하지만 불행한 직감은 언제나 들어맞았습니다. 맥스는 수많은 들깨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저와 마을 사람들은 재빠르게 달려가 들깨들을 공격하며 들깨들을 물러나게 하였는데요. 정신이 없어 보지 못했었는데 들깨 한 마리가 맥스에게 공격당한 것인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맥스는 들깨가 모두 도망간 후에도 이빨을 드러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맥스를 부르자 그제야 경계를 풀며 자신의 뒤로 숨겨두었던 올리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갑자기 숲에서 수많은 들깨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 자리에 있던 맥스는 그 즉시 올리비아를 벽으로 데려가 자신의 뒤로 숨긴 후 들깨가 올리비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군요. 진돗개라는 종이 늑대와 가까운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었어요.
늑대라고 하기에 맥스는 쥐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이 순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긴급 상황에서 보니 진돗개는 정말 늑대와 가까운 종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맥스의 모습은 정말이지 늑대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빨을 드러내던 맥스의 모습은 제겐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올리비아와 함께 안기는 모습은 마치 너무 무서웠다고 제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올리비아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아마 저는 정말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맥스는 그렇게 절 2번이나 살려준 것이죠. 그러나 맥스는 이 이야기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2달 전에 우리 곁을 떠나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진돗개 맥스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소중한 가족이었던 맥스를 잃은 윌리엄 씨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